프랑스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그것도 손님의 95%는 프랑스 치즈에 진심인 프랑스 사람들만 있는 치즈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먼저 저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치즈가 좋아서 프랑스에 살러 왔고요. 그 중에서도 미식의 도시라는 리옹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프랑스에 가보고 싶은, 약간 프랑스가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치즈로도 굉장히 유명한 국가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프랑스에 대한 그런 동경이 항상 있었고, 프랑스에 가서 원 없이 치즈 먹고 와인도 먹고 놀고 이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학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어학원 또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히 어학원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유로가 2024년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솟았어요. 달러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짰었을 때 금액과는 말도 안 되게 자꾸 금액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통장 잔고가 줄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할 수 있는 걸 많이 못하겠다 싶어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알바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치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유럽 같은 치즈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유럽의 치즈처럼 치즈를 만져보고 자르고 포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서 아무래도 나는 일을 하려면 치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총 2군데 치즈 가게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먼저 제가 치즈 가게에서 일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대단한 전략가 스타일은 아니지만 치즈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저의 포지션에서 저의 상황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전략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외국인이고 심지어 불어도 못하는 외국인인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나를 뽑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를 뽑고 싶게끔 만들려면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치즈를 좋아하고 이렇게 모티베이트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치즈 가게는요, 사실 먹는 데는 맛있지만 치즈 가게 일하는 근무 환경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몸도 많이 써야 되고 치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생각보다 그냥 어느 일이든 물론 처음엔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치즈에 관심이 아예 없다면 일을 하기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런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대학생 때 뭐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런 서비스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어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가야겠다였습니다. 1번과 이어지는 맥락인데, 저는 불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할 수 있음을 어필하자였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 프랑스에 있는 치즈 가게들은 대부분 작은 치즈 가게도 많거든요. 동네에 있는 치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데서는 굳이 저를 쓸 이유가 정말 없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이런 스몰 토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불어에 취약한 환경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매장을 찾는 게 저의 급선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쉬웠던 게, 리옹에는 폴보큐즈 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폴보큐즈 시장이
프랑스 미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폴 보큐즈 선생님이 예전에 장을 보러도 많이 가셨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실내로 만들어진 푸드 마켓인데요. 그 안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 전통 음식들도 많이 팔고 치즈 가게, 뭐 와인 가게, 샤키트리 가게, 음식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팔듯이 그런 예쁘고 고급 비싼 제품들도 많이 파는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관광지라서 여기라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곳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타겟을 폴버큐즈 시장 안에 있는 치즈 가게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주말 크리스마스 기간에 일을 할 수 있음을 어필하기였어요. 저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먹은 이상 주말에 쉬고 크리스마스 때 쉬는 것보다 이 기간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난 뒤였어서 주말에 일하는 게 저는 부담이 안 됐었고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일하는 게 부담이 안 됐었어요. 서구권에서 지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1월이 되면요, 일단 온 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고 각종 트리에 전구에 이 들떠있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소비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각자 서로 선물 챙기고 가족들 선물 준비하고 뭐 연말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풍성하게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매장에서도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매장의 영업시간도 막 늘려서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조차도 이 시기를 좀 공략해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크리스마스 한참 전이었는데도 나는 그 기간에도 일을 무조건 할 수 있어. 그 기간에 되게 바쁘지 않나요? 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을 하게 됐던 곳도 그 폴보큐즈 시장 안에 있는 치즈 가게였어요. 이 치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도 조금 우연한 계기였었는데요. 한국에서 저희 친구들이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저랑 놀고 프랑스에 가기 전에 이제 기념품으로 뭐 사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즈랑 버터랑 뭐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추천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폴보큐즈 시장에 갔어요. 평소에 이제 가던 치즈 가게에 가서 거기에만 그 보르디에 버터를 파는 치즈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르디에 버터를 사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소개해주고 치즈도 알려주고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날 제가 그 치즈 메이커 관련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영국에 치즈 공부하러 갔다가 사온 모자인데 그 모자를 보시고는 바로 그 치즈 라고 써있는 모자를 쓰고 있네 라고 말을 먼저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가운 마음에 사실 저는 치즈가 좋아서 프랑스에 왔고 여기서 프랑스 치즈들 많이 먹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를 좀 더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을 이제 막 나누다가 저는 치즈 가게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고민을 잠깐 하시다가 그러면 이력서를 한번 보내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CV를 이제 불어로 CV를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흥미롭다, 재밌겠는데 한번 면접 보고 싶은데 면접 보러 와봐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 아찔해요. 그 면접의 순간을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제가 불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제 말로 뱉을 수 없는 시점인데 이제 대뜸 이제 간 거죠. 면접을 보겠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이제 마음을 안고 갔는데 다행히 그때 면접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요. 그 번역기를 사장님 폰으로 번역기를 틀어놓고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영어로 말하면 사장님이 그걸 이제 보시고 불어로 말하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통역이라고 해야 되나? 번역이죠. 그 음성 번역을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신기하게 사장님이 흥미롭고 본인은 이렇게 외국인들과 치주로 연결이 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턴으로 받아서 한번 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사실 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다시 너가 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너한테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당연히 건강이 먼저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아쉽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 치즈 가게에서는 일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즈 가게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치즈 가게는 제가 일을 하는 몽스라는 치즈 가게인데요. 사실 이 치즈 가게가 제가 진짜 일하고 싶었던 치즈 가게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아세요? 원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잘 못 걸고 장난도 잘 못 걸겠고 이렇게 조금 굳는 것처럼 저도 이 치즈 가게를 항상 동경을 하던 치즈 가게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치즈 가게를 프랑스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치즈 가게이기도 했고 항상 멋있다,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되게 규모가 큰 치즈 가게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일하면 정말 배우는 게 많겠다, 동료들도 많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너무 먼 얘기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겁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일하기로 했던 치즈 가게가 안 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CV를 뽑아서 이력서를 뽑아서 그냥 약간 정말 파일에 끼워가지고 들고 매장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치즈를 여러 번 사 먹어봤기 때문에 이미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고 매장이 좀 덜 바쁜 시간을 일부러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매니저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주고 와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혹시 일하는 사람 찾나요? 라는 말만 프랑스어로 외워서 갔어요. 제가 이 자유로운 회화가 그때도 안 될 때여서 갔습니다. 이제 가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되게 잡상인으로 보면 어떡하지? 되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고 하면서 이 치즈 가게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빼꼼히 계속 이렇게 한참을 서성거리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저분이 매니저 같아 보인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또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붙이겠고 한참 보다가 눈 또 감고 용기를 내서 제가 외워온 그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저를 쳐다봐 주셨고 찾습니다. 찾아요. 혹시 뭐 CV 갖고 왔어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바로 CV를 드리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불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영어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CV를 잠깐 보시더니 지금 잠깐 시간 되면 바로 올라가서 얘기 좀 할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이렇게 면담처럼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 영어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불어에 너무 자신감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저의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치즈에 이만큼 관심이 있고 좋은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불어를 못하지만 지금 불어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일하게 되면 불어가 더 빨리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테니까 여기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로 일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니저님이 다행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하시더니 아쉽지만 불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불어를 쓰는 사람 손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너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여기 치즈바가 있는데 이 치즈바에는 그래도 외국인 손님의 비율이 더 그 치즈 가게보다는 많은 편인데 치즈바에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당연히 너무 괜찮습니다. 치즈바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저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일까지 연락을 줄게요 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까지 엄청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망연자실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에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불화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거짓말을 잘 못해서 솔직히 아니요? 못할 것 같은데요? 불어로는 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걸리는 거는 언어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불어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 매니저님이 말씀하시는 불어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불어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솔직히 지금 저의 불어 실력에서 급격한 성장을 원하지는 않고 우리는 일을 불어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시하는 것들, 그 위에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동료들하고 일할 때 알아들기는 다 해야 된다. 너가 그거를 말로 다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불어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그냥 놀러만 다녔어요. 갑자기 매일매일 불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 1대1 튜터링을 신청을 해서 그 선생님한테 저의 목표를 딱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2주 안에 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매일매일 불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그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 뿐이지 머릿속에 어딘가에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제가 원하는 그 목표치가 있으니까 정말 한 2, 3주 사이에 불어 실력이 쑥 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문이 안 트여서 말을 못 했었는데 말문이 트이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랑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노트가 있는데 약간 불러다니던 노트 한 권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공부가 어떤 거냐면 치즈 관련된 불어의 용어,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쓸 법한 불어 표현, 혹은 치즈 가게에서 치즈 판매를 할 때 쓸 법한 뭐 이런 치즈 표현, 이런 거를 선생님이랑 계속 롤플레잉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냥 계속 외웁니다. 달달달. 불어 공부를 이때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몰입도가 정말 높았어서 이때 제가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불어로 이제 조금 사고를 할 수 있고 처음으로 불어로 꿈도 꾸고 막 이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흥미롭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3주가 지났을 때 제가 다시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가 됐겠어요? 안 됐죠. 근데 저는 준비는 평생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불어를 못하던 애가 어떻게 불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서 그걸 기대를 하겠어요. 애초에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 매니저님이 그러면 다시 한번 면접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이제 면접 준비를 엄청 했어요. 이제 오늘 면접을 보러 갈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한데 일단 하는 대로 해봐야죠.
일단 해보고 올게요. 화이팅. 그 면접 보고 나왔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목소리가 이렇지만 잘 알아들어 주셔가지고 일단 다시 연락을 토요일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게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지금 약간 다 땀으로 젖은 기분이야. 잘 끝났습니다. 뭔가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으네요. 제가 프랑스어로 면접을 볼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진짜. 이때는 면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어로 봤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내 인생에서 불어를 배울 거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불어를 면접을 볼 거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치즈를 더 맛있게 먹겠다는 이유로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치즈 가게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 하나로 불어를 면접까지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뿌듯하기도 했던 제 자신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치즈 판매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요. 레스토랑에서 손님 뭐 주문 받거나 이렇게 서브하고 뭐 퐁듀나 이런 기구들도 만들고 음식들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중에서는 그냥 치즈 판매만 하는 친구도 있어서 레스토랑을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 되게 흔하고 진부한 말이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순수하고 나 자신에게 진솔하게 살아가 봐야겠다 뭐 이런 감상적인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저같이 불어를 하나도 못하는데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참고로 저의 불어 실력은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많이 늘었어요. 아직도 불어를 잘한다고 당연히 말을 못하지만 동료들과 이렇게 다 의사소통을 하고 불어로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고요. 듣기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불어 공부도 열심히 새해에는 더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한번 수다를 떨어볼게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